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때 G2라 뭐다 하면서 중국을 띄웠던 적도 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중국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중국 공산당원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여러 가지가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바로 이수님 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이수님 전 위원장께서는 지난날 저희 신의 한 수에 여러 차례 출연해 주셔서 공영방송 MBC가 얼마나 지금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나,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나,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짚어주셨는데, 마침 우리 이수님 위원장님이 또 중국학 박사세요. 그래서 네. 이 중국 현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시고 또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나와주셨는데, 일단 서두에 앞서서 우리 카메라를 보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몇 차례 이제 신의 한 수에 나와서 또 이렇게 방송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는 MBC에서 지금 정년퇴직을 하고 유튜브 이수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정말 우리 이수님 위원장님이 이 MBC 내에서 이 편향된 방송 흐름, 그리고 이 경영, 여기 대해서 늘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전사라고 불릴 만큼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참 최승호라는 사람, 지금은 또 사장 바뀌었지만은 네. 그 부임하자마자 온갖 편향된 어떤 행위들, 네. 가령 뭐 지난 정권 때 수혜를 받았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인물들을 뭐 격리를 시킨다든가 이런 네. 조치를 취해서 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는데, 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싸웠던 게 우리 또 이수님 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이제 MBC를 나와서 또 이 다른 분야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유튜브 채널을 또 만드셨어요? 간략하게 정보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한 2달째 됐습니다. 이수님 TV. 네. 제가 이제 2018년도 12월 말에 MBC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유튜브를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했는데, 제가 자신도 없고 망설이다가 이제서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문제와 또한 그 언론 문제, 그리고 국내 시사 문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중국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한 또 여러 현안들을 또 우리 이수님 위원장님께서 또 본인의 색깔로 또 이야기를 앞으로 쭉 이어가신다고 하니까요. 이수님 TV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요, 유튜브 검색란에 그냥 이수님 하고 영어 TV 있지 않습니까? 치면은 바로 뜹니다. 지금 구독자 몇 명이시죠? 지금 한 650명 정도 650명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이 네. 싹 다 구독하셔가지고요. 제가 내일 딱 다시 확인했을 때 650이 아니라 6,500명이 돼 있게끔 여러분들 꼭 성원을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순희 TV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문제도 중국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 이순희 위원장님은 MBC에서 참 많은 투쟁을 했어요. 이와 관련된 활동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신데, 최근에 어떤 행보를 좀 보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그 최성호가 저를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2018년도 MBC 공채 시험에서 이제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MBC에서 왜 이런 시험 문제가 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성명서에서 MBC는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냈는지 의도를 밝히고 시험 보러 온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라. 그렇죠. 이렇게 성명서를 썼더니 저를 오히려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제가 그로 인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마침 1심에서는
그 무죄를 받았는데 또 네.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니 그러면은 지금 1심 무죄고 네. 2심을 이제 진행 중이신 건데 그럼 네. 아직까지도 이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재판 받고 또 이제 또 날짜가 또 잡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 이게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2018년에 MBC에서 직원을 뽑는 공채시험 문제 중에 북한의 성군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걸 물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북한의 성군 정치를 비판해봐라 라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성군 정치를 설명해라 보라. 이게 무슨 조선중앙TV에서 지금 면접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그 잘못된 북한의 성군 통치를 왜 물어보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네. MBC의 구성원으로서 물어봤던 건데 네. 오히려 최승호가 그 당시에 역으로 고발했던 네. 고소했던 건인 건데 네, 네.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잊지 말고 네. 또 반드시 또 1심에서 무죄 나오셨으니까 네. 2심에서 3심에서 쭉 가지 않겠습니까 무죄로? 네, 글쎄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인 전 위원장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순인 TV를 만들었다는 거 그곳에서 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거듭 유튜브 채널에 이순인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또 중국 이야기를 같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두에서도 제가 언급을 살짝 했지만 미국 정부에서 10월 2일부로 중국 공산당원들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 이민 신청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 신의 한 수가요 참 대단하다고 보여지는 게 저희 김영호 교수님이라고 네. 매주마다 이 국제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네. 말씀해 주시는 저희 네. 고정 패널분이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주 전에 그분하고 대담을 했을 때도 조만간 미국 측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가 취해질 건데 그 중 하나가 공산당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입국을 할 수 없는 그런 네네. 조치 취할 거다. 아. 그러면 중국의 그 주요 지도부들 멘붕이 올 것이다. 네. 시진핑 체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는데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아, 네. 그 미국 이민국이 이제 이 며칠 얼마 안 됐죠. 10월 2일부터 전체주의 정당 가입 여부에 근거한 이민 거부라는 제목의 이제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아하. 여기서 보니까 이제 별도 이유가 없는 경우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정당 또는 관련 기관 조직원, 과거 가입했던 사람은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보면 이제 공산당원이나 또는 전체주의거든요. 이 공산당원은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북한의 노동당 또는 한국의 그 주사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당원이거나 아니면 이전에 당원을 했거나 아니면 그 하부 조직에서 근무를 했거나 관계되거나 자녀들이나 모두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자녀들이 우리나라 주사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있어요. 임종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여러 사람들이 윤미향도 있죠.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그 정보는 미국에 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 가려가지고 전부 다 그 퇴출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번에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렇네요. 결국 네. 어떻게 보면 파시즘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에 입각한 정당 누가 봐도 중국 공산당 그리고 뭐 북한의 뭐 조선노동당 말할 것도 없고 네. 또 앞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과거 통진당 같은 그런 추사파 부류들 이런 부류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는 이런 체제와는 거부를 할 것이다. 네네. 이런 어떤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는 건데 네. 자, 미국 정부가 물론 전부터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해왔는데 이렇게 강경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배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미국과 중국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소련과 미국도 적대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련을 말하자면 소련에서는 이제 거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나 인적 교류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중국은 특이하게 굉장히 그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와서 뭐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이런데 유학생이라든가 뭐 공자학원의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게 스파이를 양성하고 아하. 또한 첨단 기술을 빼내가고 뭐 이런 거 또한 그 좌파 이념을 확산시키고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제가 저도 이제 들은 일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네. 중국인들이 많이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중국인들이 평범한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막 무슨 공산당에다가 보내는 어떤 서류 같은 걸 작성한다는 등등. 네네. 즉 공산당에 속하는 그런 이들이 이제 미국의 주요 대학들 이런 곳에서 유학을 하고 네. 그곳에서 연구활동 참여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기밀이라든가 네. 기술 같은 것도 빼돌리고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왔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그 뭐 인민해방군의 자금으로 유학을 간다든가, 아하. 그 학생들이 아니면 공산당원의 자금으로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공산당원의 자제들이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학생이 엄청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에 지금 유학생들 37만 명이 가 있습니다. 예. 중국 유학생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학생 그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회칙을 들어가 보면 다 이제 대사관 뭐 교육부에 지도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이 딱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뭐 대사관에서 이렇게 뭐 부른다든가 하여간 그 공산당의 그 조직원으로서 소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뭐 지령을 내린다든가 이러면은 그것을 또 해야 되고 아니면 그 나라에 이제 뭐 중국의 고위 관리가 온다든가 하면은 뭐 환영 인사로 나와라 하면 또 나가야 되고 아하. 이러기도 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이 그 지령을 내렸다 하면 그것을 이제 이 학생들은 굉장히 그걸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딱 그 공산당에다 갖다 바치게 되면 거기에서 이 학생은 애국적인 마음을 갖고 어떤 업무를 수행을 잘 했다. 이런 식으로 확인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귀국을 했을 때 중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장에 취직을 딱딱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예. 거를 해야지 중국에 나중에 돌아갔을 때 권력층이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 사실상 이 사람들이 각자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라는 어마무시한 조직의 구성원처럼 네,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네. 사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네. 저도 이제 대학 생활했지만은 이제 대학교 요새 중국인 유학생 많거든요. 엄청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아까 클럽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중국 학생 뭐 연합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게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막 이런저런 짓을 하고 또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네. 어디 가도 그렇고 그것을 중국 공산당에서 다 꽉 조직적으로 이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그래서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네요. 네. 옛날에 그 아마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였나요? 네. 그때 아마 티벳 문제가 갑자기 터졌었는데 네, 네. 그때 우리나라 내에서 티벳에 대해서 독립을 요구한 시위를 하려고 하니까 네. 중국인 유학생이었나요? 하여튼 중국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폭력을 벌였던 그렇죠. 그런 일도 맞아요. 있고 있었죠. 그런 일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것 중에 지난날 탄핵 정국 당시에 네. 그때 상당수의 뭐 중국인들이 뭐 연루되었다더라 네, 뭐 네. 이런 또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왔었고 네, 네. 결국 지금 이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내정 간섭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런 네. 지금 조치를 취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미국이 다 파악을 한 거예요. 미국이 너무나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지금 이 중국의 공산당원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죠? 공산당은 지금이 저게 9,200만 명입니다. 그쵸. 9,200만 명이고 지금 그 가족들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미국에 이제 비자나 영주권을 이제 발급하지 않겠다. 네. 이러는데 그 가족들을 하면 2억 7천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정말 이 미국이 취한 조치에 따르면은 거의 네. 3억 명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네. 일시에 다 네. 이제 미국에 접근할 수 없는. 당연하죠. 아.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내용을 봤는데 미국 영주권 신청, 이미 신청이 거부되고 네. 관광 비자 등 단기 방문도 거부된다.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방문도 못하게 하고 이걸 그때는 공식적인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네. 10월 2일자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것을 다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예. 정말 미국의 조치가 저희가 뭐 이런저런 예상이 된다라고 정도는 말했지만은 네. 막상 이것이 현실화되고 나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것도 중국이겠지만은 그동안 중국 공산당과 우리로 치면 이제 주사파 같은 부류들 네, 네. 이 사람들은 앞서도 말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반미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행태를 계속 보이는 걸까? 예, 좀 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발전된 나라니까 중국 같으면 거기 가서 이제 그 첨단 기술 이런 걸 또 훔쳐 오려면 이제 어느 나라보다 거기가 굉장히 거기 가야지 첨단 기술을 또 이렇게 탈취할 수 있는 이런 나라이기도 하고 네. 또한 자기 자식은 누구거나 부모의 마음이 뭐 돈 많겠다. 중국 공산당원의 아주 특급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식들을 그냥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게 하고 이런 뭐 그 부모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최강 국가에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이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또 확산시켜가지고 중국의 목적은요 공산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거 이것이 목적입니다. 소련이 이뤄내지 못한 거를 자기들이 이뤄내서 최고의 나라가 되어보겠다. 그렇죠. 자신들이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질문의 연장선상인 건데 한간에는 미국 내 좌파 단체들 많잖아요. 네, 뭐 네. 가령 네. 트럼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악의적으로 표현한다거나 네. 아니면 흑인 문제 네. 굉장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러한 것들을 주도하는 네. 어떤 세력의 뒷배경으로서 네.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 네, 맞아요. 이번에도 뭐 흑인 지난번에 사망했지만 거기에서 또 그 굉장히 시위를 많이 벌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그 이게 자료에 나오는 것만 봐도 미국은 어떤 서양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위를 주도하고 하는 이런 데 보면은 동양 사람들이 그 같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 막 피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중국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자금을 대고 이러니까 이제 와서 그 시위를 하는데 예, 그 자금을 중국에서 대고 있고 좌파를 이렇게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랬어요. 올해 정교조로 인해서 우리 학교 교육이 굉장히 좌파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미국에도 좌파 교육이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좌파 교육은 아동학대의 일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의 정말 뭐 충격적인 예상 밖의 수준일 정도의 지금 어떤 개입들 그리고 네. 여러 좀 조직적인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 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런 강력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결국? 지금 그러니까 많은 중국의 뭐 공산당원의 자제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중국에 이제 많은 돈을 미국에 굉장히 많이 예금도 많이 시켰고 네. 굉장히 고가의 주택을 많이 샀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미국에서 싹 걷어 버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네. 향후 미국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했던 이런 돈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중국에서 찾아갈 수 없게끔 이것조차도 다 그런 조치를 내릴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고 그렇죠. 이러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이 공산당원들조차도 자기들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 거의 할 거야 아마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하면서 와해가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중요한 것이 지난 8월인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그 미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원들이 미국을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념을 확산시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공산당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것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공산당이 우리를 먹어치울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공격을 해가지고 모든 걸 제재해가지고 공산당을 괴멸시켜야 한다. 시킬 것이다. 이것을 미국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진짜 이 미국의 강경 조치를 우리가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강경 조치다 저희가 말은 하지만은 미국이 어쨌든 사실 지난날의 그 수백 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실 이민에 의한 나라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듯한 사실 중국이죠. 네. 이곳을 겨냥한 듯한 금지 조치가 이렇게 내려진 건데 네네. 이처럼 대규모로 지금 이대로면은 거의 3억 명에 가까운 이들이 이제 네. 미국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이런 역사가 있었나요? 네. 미국에서는 이런 역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미국 이민국에 의하면은 이제 뭐 이번에도 이제
영주 입국 제한과 영주권과 비자 또 취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1918년도에 보면 1차 대전 당시에 외국의 그 무정부주의자들이 이제 반전 활동을 막 펴고 이랬을 때에 아하. 그때도 미국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그 비자 해당되는 사람들을 비자 발급, 뭐 영주권 발급 이런 걸 취소하고 또 입국 자체를 또 거부를 했고요. 또 1952년도에도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때 공산당과 전체주의 정당 뭐 이런 것 연루된 당원들의 경우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이민과 영주권 이런 것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 것조차도 이제 미국의 이민국에 의하면 미 의회가 1997년 또 1990년도에 이제 개정된 법안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역사적으로 많은 격변이 있었던 시기들마다 네. 이런 조치가 취해졌네요. 네네. 1차 대전 당시에 네. 반전운동 굉장히 네. 혼란스러운 때였고 네네. 또 1952년이면은 네,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 6.25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 그렇죠. 한창 그 냉전의 극한을 달리고 있던 네. 그런 시기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건데 네네. 그만큼 미국이 중국을 바라본 시각이 네.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 네, 이제 그렇죠. 시진핑 예. 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라고 안 하고 네. 공산당 총석이라고 이제 지칭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국가로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중공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지난번에 중국에서 베이다이호 그 비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8월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시진핑, 리커창 뭐 이런 사람 그 중국 지도자들과 또 중국의 그 원로들이 같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비밀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이 공개됐는데 그때 이제 원로들이 시진핑을 보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내일 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진핑이 지금 뭐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니까 그 시진핑 시대가 201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굉장히 그 공산당의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어쨌든 자기네 이념은 중국에서는 이념을 가지고 그대로 했지만 외국에 나가서는 이렇게 강하게는 안 했는데 시진핑 이후부터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조차도 이렇게 그 이념 확산이라는 이런 걸 아주 강조를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 그 어설픈 모험주의로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중국에 이득이 온 게 뭐냐 지금 중국이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시진핑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그 베이다이어 회의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원로들 그리고 최고위급들끼리 모여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건데 네네. 지금 이 사람들 급하죠. 자기들 그렇죠.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네. 자녀들 지금 미국 못 들어가게 생겼지. 네네. 그리고 그 자기들 그 공산당 하면서 모아뒀던 돈으로 네. 미국에 엄청나게 다 사들였는데 그렇죠. 네. 들어가지 못하면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참 위기긴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문제도 중국 문제지만 네, 네. 이제 미국이 대선을 한 달간에 안 뒀어요. 네, 근데 네. 공교롭게도 네. 지금 대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걸리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한 이후로도 뭐 그게 어쨌니 저쨌니 하면서 언론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이 대중 정책은 어떤 네. 방향으로 또 이어질까요? 네,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누군가 결정이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트럼프의 이제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제 그 민주당의 후보한테다가 그런 또 트럼프가 공격을 했어요. 저 민주당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질 것이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바이든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도 중국과는 그렇게 가깝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도 이제 그렇게 예, 합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아마 중국에 대해서 그러긴 하는데, 또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바이든이 된다고 이게 지금 이만큼 지금 나아간 이 상황을 뒤집기야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이런 대중 조치가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국민적으로 또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 그동안 또 추진되었던 부분인 거고. 그럼요. 이제는 그래서 민주당조차도 네네. 중국에 대해서는 예. 우리도 수수방관 안 할 거다. 우리도 네네. 당하지 않을 거다. 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은 네. 중국이 확실히 지금 몰리긴 몰렸다. 그렇죠. 확실히 몰렸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다 미국을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엄청 크게 시작을 하니까 세계적으로도 다 이제 미국을 다 동조하고 이런 미국의 그 지금 정책을 다 지지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가 하나 뭐냐면 중국에서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네. 세계 각국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아. 대학에다 거의 들어가 있는데 이거 말하자면 한국어로 말하자면 한국어 학당 이 정도로 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이제 세계에 확산시키고 전파하겠다. 예, 또한 중국의 이미지를 또 굉장히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자학원을 많이 세웠는데 미국 같은 게도 한 500개 됩니다. 거의 대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네요. 우리나라도 한 23개 대학에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러는데 여기에서조차도 지금 시진핑 이후부터 2013년 이후부터는 공산당 이념을 확산시키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스파이를 양성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는 데 대해서 이제 미국이 올해 말까지 그 공자학원을 다 완전하게 폐쇄하겠다 발표를 하니까 세계 그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가 다 동조해서 자기네도 다 폐쇄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폐쇄시킨 국가도 있고 있는 데는 올해 말까지는 아마 다 폐쇄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세계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조류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걸 하루아침에 또 그 소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 상황은 그대로 좀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공산당을 없애려는 거예요. 소련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미국이 이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중국이 자신들의 발톱을 너무 일찍 빼어들었다. 결국 거기에 대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과정이다. 네. 라는 점을 오늘 하나하나 설명드렸고요. 네. 어쨌든 우리 이수님 전 위원장님, 네. 박사님이라고도 불러야 되겠어요. 네, 네. 이수님 박사님께서 또 이 중국과 관련한 또 여러 정치 현안들 이야기를 쭉 이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검색란에 이순임 TV를 그냥 누르십시오. 검색하시면요 바로 뜹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중 눌러주셔가지고 성원해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650명 안 됩니다. 여러분들 끝날 때쯤에는 6,500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성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 신의 한 수에 온 만큼 또 네. 마지막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의 한 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국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정말 미국에서 너무 정말 잘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정말 공산화가 세계를 장악하고 이러면 우리가 될까요? 정말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굉장히 그런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수님 전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이수님 TV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이어나가실 거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결국 중국은 무너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에서의 조치로 화웨이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중국 공산당원들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서방의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과정 가만히 누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적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중국몽을 여전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외교를 보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더 놔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마저도
미국에게 곤란한 조치를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피로써 맺은 혈맹 관계 미국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어찌 중국과 상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을 롤모델로 삼는 거 아니냐, 전체주의 국가가 문재인 정권의 롤모델인 것이냐 라는 말들도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듭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 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눌러주셔서 구독 중 신의 한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 대담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신 분들 누르셔서 파랗게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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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제주쑥과 찹쌀과 좁쌀이 요물요물 버무려진 오메기떡. 그 빛깔을 보면은 녹색, 참 깨끗하고 건강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는 갈색빛이 감도는 팥소가 달달하게 실하게 들어있다는 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4가지의 고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팥, 콩가루, 견과류, 흑임자가루 각각 훌륭한 맛을 자랑해내고 있고요. 크기도 테니스공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 나름 그래도 실한 사이즈예요. 적당히 즐기기 좋은 사이즈로 이 구성이 아주 좋아요. 개별 포장 각각 돼가지고요.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건 제주도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메기떡 제주도 현지에서 사려면요 1,200원, 1,500원 한 개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의 한수가 광고하는 이 오메기떡은 한 개당 600원대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 지금 보십시오. 50개에 5개가 더, 총 55개 35,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구성을 어찌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오메기떡 냉동실에 무조건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드시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놨다가 딱 드시잖아요. 시원하고 쫀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 든든하게 또 채울 수가 있는 게 이 오메기떡입니다. 2개 정도 미리 꺼내놨다가 나중에 생각날 때 드시면요. 배 붑니다. 그 정도로 얘가 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오메기떡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010-3560-5579인데요. 문자로 주십시오. 전화 아닙니다. 문자 주시면요. 나중에 사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010-3560-5579로 주문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